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순국 선열분들에 대한 마음과 그 자취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도 활발히 움직이고 행정부도 활발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주식시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상황이 어제 발생했는데요. 그 감세 법안을 두고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상당히 비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쪽에 지원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4년 동안 행복한 동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4개월 만에 서로 증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남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국가 간의 동맹이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관계로 형성을 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동맹은 어떤 것인지, 단순히 경제적으로 미국에 이익을 주는 곳이 동맹인지, 아니면 세계사 속에서 이념을 같이 하고 불의에 함께 저항을 했던 그러한 국가를 동맹으로 생각을 하는지. 새 정부는 이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을 보면서 외교 안보, 정세, 세계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그런 외교 안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가 14% 조금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283달러 그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47달러인가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겁니다. 365달러 정도 찍고 이제 또 내려오는 상황인데, 오너 리스크죠. 오너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외에서 발생한 위험의 요소로 주식이 빠졌을 때 일반 투자자가 보는 손해, 그거에 대한 책임. 미국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불필요하게 정치권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정책에 너무 깊게 관여해서 경영 이외의 상황으로 주식이 하락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손실은 오너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일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도자,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개인성, 리더의 개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 하물며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개인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항상 뒷받침되는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회도 여야의 대화, 타협 이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줄 때 국민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행정부는 질서 있는 회복, 질서 있는 생태계 복원,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안정 속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국정 자세라고 봅니다.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5월 24일 공식 일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전화를 했다 뭐 이런 보도는 있어도 그나마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난 게 벨라루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라 가족 차원의 방문으로 시진핑 주석을 3일 전인가 방문을 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보도도 사전에 나지도 않고 벨라루스에서 언론이 보도하면서 중국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권력에 누수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게 시진핑 주석이 망명을 위한 푸틴의 뭐 어떤 얘기가 있어서 방문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국의 정상들과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이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대통령이 새롭게 친트럼프 대통령 쪽이 당선이 됐죠. 러시아라든가 중국, 시진핑의 입지, 동남아시아 상황, 일본,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5대 연방,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쪽이 뭐 영연방 관련된 쪽 아닙니까? 통화도 스와프가 거의 뭐 100% 되고, 외교적으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국내적으로 내수도 어렵고 관세로 인한 기업 활동도 어렵지만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를 통한 통상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안미 경중 하는 나라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러한 노선을 취하는 나라는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안보는 자주국방을 해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제는 다국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외교 쪽으로도 좋고 공급망 쪽으로도 균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앉아 경다. 저는 그렇게 쇼츠도 한번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많은 숙제를 안고 지금 출범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산업에 걸쳐서 갈등이 있었고 생태계나 시스템이 회복돼야 되는 상황이죠. 붕괴되고 무너져서 조급해하지 말고 또 국정과제에 대한 수행 판단, 국민이 판단하는 거에 대한 의식을 너무 하지 마시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급한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질서 있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연단에서 펄쩍펄쩍 뛰었던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를 합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거 또는 자기가 뭐 한 138일 동안 정부 효율부 도지를 운영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자리 잡지 않는 거, 또 자신이 임명했던 사람이 해임되는 뭐 그런 걸 보면서 권력이 무상함을 느꼈을 거고, 그것을 분노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치죠. 권력한테 그렇게 선을 넘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가 대통령인데 조언하는 것과 분노를 표출하는 건 다른 거죠. 재정이 분리되고 금산이 분리되고 정경도 분리돼야 됩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과 정경 유착은 같은 게 아니에요. 정경은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참 어렵습니다. 연휴 3일 또 상당히 뭐 버티면서 또 이렇게 가게를 여는데요. 내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남은 하루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